자, 도안고 지구과학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예 새로운 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이 별의 진화, 그리고 그 다음에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커져서 이번에는 은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은하에서 또 더 커져서 아예 우주의 경우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러한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은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게 은하인데,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그림이 바로 우리 은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인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은하라는 것은요, 바로 이 은하 안에 무엇이 있냐? 은하가 큰 단위일까요? 아니면 별의 경우가 큰 단위일까요? 당연히 은하의 경우가 굉장히 큰 단위죠. 은하 안에는요, 이러한 별 같은 것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별 말고도 성간물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차차 배울 내용이기는 한데 암흑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암흑물질이 지금 뭐지 싶을 텐데 그거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면 돼요. 아무튼 뭐 별, 성간물질, 암흑물질 등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한데 묶여있는 그러한 천체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하 중에서도 외부 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부 은하라는 것은요, 우리 은하 외에 우리 은하 외에 다른 은하들을 다 외부 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외부 은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요 외부 은하를 처음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 허블의 경우가 외부 은하를 발견하게 된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 이러한 식으로 그냥 이렇게 교양처럼 그냥 들으면 되는데, 예전에, 천문학에서는 이러한 굉장히 큰 대논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논쟁이 아니라 대논쟁이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크게 이러한, 셰플리와 커티스의 주장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겁니다. 커티스와 셰플리의 경우가, 셰플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곧 현재 우리 은하의 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커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은하의 크기가 아니다. 이러한 우주의 경우에는 섬처럼 다양하게, 우주에는 은하들의 경우가 섬처럼 굉장히 이렇게 존재를 한다. 다양한 은하들이 섬처럼 존재를 한다 해서 섬 우주론의 경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태양의 위치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는데요. 셰플리의 경우에는 태양의 경우가 우리 은하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은하가 있으면 그 외곽에 존재를 한다. 태양의 위치가 우리 은하 외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커티스의 경우에는 아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선 셰플리, 커티스뿐만 아니라 셰플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커티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는데, 그래서 요것의 경우가 대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요 대논쟁의 경우를 끝맺음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허블이죠. 요 허블의 경우가요, 셰페이드 변광선의 경우를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셰페이드 변광성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변광선이 그냥 하나의 종류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요것을 우리가 이 허블의 경우가 관측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다. 안드로메다 성운의 경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안드로메다 성운의 경우에 구체적인 그 거리의 경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안드로메다의 경우에는 아예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의 발견에 의해서 앞서 말했던 대논쟁의 경우가 종결이 되게 되고요. 우리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은하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허블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외부 은하의 경우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허블이 은하를 굉장히 많이 관측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은하의 경우를 수많은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서 은하들을 분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러한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외부 은하를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허블의 분류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는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은하라든가 퀘이사 등과 같은 그런 은하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이 은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충돌 은하라는 은하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은하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의 경우에는 망원경을 통해서 요 은하를 관측을 하는데요. 요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눈으로 이렇게 관측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관측을 해서요. 뭐에 의해서, 어떠한 거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 바로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은하를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블의 경우가 은하를 분류한 그 도표인데요. 왼쪽에 지금 타원 은하라고 하는 이런 타원 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총칭해서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타원형의 형태도, 나선형의 형태도 띠고 있지 않는 은하를 불규칙한 형태다라고 해서 불규칙 은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렌즈형 은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도표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 도표의 경우 여러분들 소리굽새 아나요? 요렇게 생긴 소리굽새? 요 소리굽새의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소리굽새 도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순으로 한번 차근차근 각각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는 보통 기호로 E라고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 뭐 일립티컬? 요거가 아마 타원이라는 뜻 아닌가요? 선생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일립티컬 갤럭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만 따서 타원 은하라고 타원 은하를 2만 따서 표현을 합니다. 요 타원 은하는 당연히 이름이 타원 은하이니 타원 모양이겠죠. 그래서 매끄러운 타원 모양의 이러한 나선팔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얘네들은 팔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것 없이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만 생긴 것이 바로 타원 은하입니다. 이러한 타원 은하의 경우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런 거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성간 물질이 일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나이의 경우가 늙은 별들이 많고요. 온도가 이러한 낮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늙고 온도가 낮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타원 은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타원 은하의 경우를 그림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요거는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붉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온도가 낮은 별들 거의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의 경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걔가 주계열성을 걸쳐서 적색거성 정도로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성들이 많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붉은색 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별이 많아요. 그래서 타원 은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나이 많은 애들이 많고 그런 애들이 온도도 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성간물질이 거의 없다는 것도 그걸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이러한 성간물질의 경우가 모여서 결국엔 별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간물질 자체가 거의 없으니 별 탄생이 되는 정도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 이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경우가 대부분이 그러한 늙은 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이,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갈게요. 모양의 경우가 그래서 원에 거의 가깝게 보이는 은하의 경우를요, E0라고 쓰고요. 가장 납작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E7으로 더 세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0, E7이 있고요. 당연히 그 사이에 E1, 그리고 뭐 E2, E3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납작한 정도, 요 타원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나선 은하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성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성단은 바로 별성자에다가 우리 단체할 때 그 단이라는 한자를 쓴 건데요. 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별들의 경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성단이라고 불러요. 성단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산계성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여기 구의 모양을 가진 성단이다 해서 구상성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산계성단의 경우에는 산계 자체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어떠한 모여 있는 것이 없이 막 흩어져 있는 성단을 산계성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요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그림만 봐도 지금 모양의 경우가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구상성단은 지금 색깔이 무슨 색깔을 띠고 있죠? 그렇죠. 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산계성단은 파란 색깔을 띠고 있죠. 자, 요거를 통해서 구상성단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별들의 경우가 표면 온도가 어떻고 표면 온도가 대부분 낮은 별들이고요. 특히나 나이의 경우가 이러한 늙은 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늙은 별들이 많이 모인 게 구상성단이고요. 산계성단은 파란색을 띠는 거 보니 표면 온도가 비교적 높은 겁니다. 푸른 색깔 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푸른 색깔 별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푸른 색깔을 띠는 것은 바로 주기율성에서 온도가 높은 이러한 애들, 질량이 큰 애들이 푸른색을 많이 띠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니 나이가 적게 들었다는 것도 젊은 별들의 경우가 이러한 파란색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젊은 별들로 모여 있는 것이 대부분 산계성단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성단에 대한 얘기를 꺼냈느냐? 자, 타원은아 아까 성간물질 거의 없고 비교적 나이 늙고 그리고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은 이러한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별들의 경우가 많이 모여 있고 다른 물질들이 모여 있는 게 이 은하인데 이 은하 안에서도 당연히 이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요 성단의 경우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대부분의 타원 은하에서는 어떤 성단들이 많겠어요? 산계성단이 많겠어요? 구상성단이 많겠어요? 그쵸. 구성성단의 경우가 성단의 경우가 주로 분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플러스로 구상성단의 경우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한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음 우리 그러면 나선은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선은하의 경우에는요, 스파이럴이라는 게 나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럴 갤럭시인데, 이 나선은하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요 나선은하는 어떤 애들이 나선은하냐? 바로 은하 중심부가 있고요. 그것을 나선팔이라는 것으로 감싸고 있는 은하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요 소리급수의 도표 보면 지금 요렇게 나선팔 같은 것들이 있는 거 보이죠? 요것이 바로 나선팔이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 팔의 경우가 나오고 있죠. 나선형의 상태의 팔이다 해서 나선팔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선은하의 구조가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 중심부 부분을 보면 은하핵이 있고요. 그리고 은하핵 주변에 이 은하핵을 포함한 이러한 중앙 팽대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하핵을 포함한 중앙 팽대부라는 여기에는 굉장히 밀도의 경우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즉 별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여기는 별이 엄청 많이 분포를 한다. 특히나 여기의 특징은 늙은 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 별들이 많으니 무슨 성단? 그쵸? 구상성단의 경우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겠죠. 자, 중심부의 경우에는 늙고 구상성단으로 거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색깔로 보이겠어요? 붉은 색깔로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요. 얘의 경우에는 지금 은하를 옆에서 본 거고요. 얘는 은하의 경우를 나선 은하를 위에서 본 그림인데 여기 중심부가 약간 붉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흑백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컬러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선팔을 한번 봅시다. 나선팔은요, 요 옆에서 은하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은하 원반의 경우가 있는데 요것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팔의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나선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선팔에는요, 성간물질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간물질이 많다는 것은 이런 애들이 뭉쳐져서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는 젊은 별들의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에 무슨 색깔로 거의 보이고 있어요? 푸른 색깔로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나선팔에는 무슨 성단이 많겠어요? 그렇죠. 비교적 산계성단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와 나선팔 밟고요. 마지막으로는 헤일로입니다. 헤일로가 뭐냐?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조금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요거가 지금 나선은하의 경우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좀 잘 안 보이지만 중앙 팽대부가 보이고요. 은하 원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변에 이런 솜털처럼 이렇게 희뿌옇게 보이는 요 부분 보이나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헤일로라는 부분입니다. 요 헤일로의 경우에는요, 늙은 별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로 늙은 변들이 있으니까 구상송단의 경우가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부와 좀 비교를 하면요. 중심부는 굉장히 많은 별들의 경우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이러한 헤일로의 경우는 밀도가 굉장히 낮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요 구조들을 보면요. 여기 은하hệ 그리고 중앙 팽대부가 있고 여기 부분의 경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부분의 경우가 지금 헤일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일로에는 구상성단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를 한다라고 적혀 있고 지금 이 은하 원반에는 젊은 별 및 성간물질이 많다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은요. 우리 은하의 경우를 지금 상상도로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에 여기서도 은하 핵의 중심부에 있고 요 은하 중심부에 팽대부가 있습니다. 근데 요 팽대부의 경우가 있고 나선팔이 있고 태양계의 경우는 지금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중심 밖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름철에 은하수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여름철의 경우는요, 요러한 은하수가 바로 어떻게 해서 나타낸 거냐? 바로 요 은하의 팽대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팽대부 부분이 바로 은하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팽대부에 굉장히 많은 별들의 경우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보이는 그 은하수가 굉장히 밝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반면에 겨울철에 별자리 같은 잘 보이는 중요한 별자리들이 많지만 은하수는 그다지 밝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겨울철에 보고 있는 이러한 은하의 경우 은하수 쪽은요, 이러한 은하의 외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비교적 별의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은하의 구조는 이렇게 중심부, 나선팔, 헤일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애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두세요. 자, 이러한 나선 은하의 경우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은하의 그림을 좀 보면요. 여기 우리 은하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은하 요 중앙 팽대부 부분이 막대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은하들이 다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그란 중앙 팽대부를 가진 경우도 있죠. 자, 위에 있는 소리국수의 도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정상 나선 은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렇게 동그랍니다. 중앙 팽대부가. 반면에 막대 나선 은하는 지금 이러한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요. 정상 나선 은하와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막대 구조가 있는 거를 보아서 우리 은하는 막대 은하이구나, 막대 나선 은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요 정상나선이라는 말의 경우가 진짜 정상적인 형태여서 정상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동그란 경우가 정상인 건 아닙니다. 둘의 경우 완전히 그런 어떤 거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요거는 정상나선 은하, 얘는 막대나선 은하다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나선 은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S만 써가지고 노멀 스파이럴 갤럭시에서 S만 쓰고요. 이런 막대나선의 경우에는 발드라는 거가 들어가서 여긴 SB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막대나선 은하, 정상나선 은하, 이러한 나선 은하는 또 다시 세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런 타원 은하를 제로부터 세븐까지 세분을 한 것처럼 얘는 나선팔의 경우가 감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감긴 거죠. 반면에 이렇게 감기면 좀 느슨하게 감긴 거잖아요. 이러한 감긴 정도, 그리고 은하핵에 있는 이러한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A, 스몰 B, 스몰 C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상나선 은하에 붙이면 이렇게, 막대나선 은하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C 순으로 갈수록요, 이 나선판의 경우가 느슨하게 감겨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은하핵의 상대적인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림 한번 보면요. 여기로 갈수록 C로 갈수록 느슨하게 감겨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러한 핵의 경우도 은하핵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나선 은하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으로 불규칙 은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모양의 경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규칙적인 모양을 보이지 않거나 비대칭적인 은하이고요. 얘네들은 일레귤러 갤럭시라고 해서 앞에 있는 IR을 따서 이러한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불규칙 은하의 큰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성간물질과 이런 젊은 별의 경우가 앞서 배웠던 두 은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간물질과 저문별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그래서 가장 젊은 별들이 많은 은하가 바로 불규칙 은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요. 여기 푸른 색깔 별들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은하들이 불규칙 은하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요거 한번 쓸게요. 렌즈형 은하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같이 적어둘게요. 거기다가 렌즈형 은하는 요렇게 타원 은하와 정상나선 은하 사이에 있는 요런 형태인데 얘는 S0 요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 렌즈형 은하는요.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무슨 은하와 닮았죠? 그쵸, 나선 은하와 닮았죠. 근데 요것을 여기 옆에서 보면 이러한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은하 무슨 은하와 닮았어요? 타원 은하와 닮았죠.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 나선 은하, 그리고 위에서 보면 타원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렌즈형 은하인데, 즉 원반의 형태이지만 나선팔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렌즈형 은하를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래서 허블의 경우는요, 타원 은하에서 렌즈형 은하로 진화하고 그것이 정상나선 은하로 진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경우, 요거를 넘어가서요, 여기 보면 은하가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진화를 하고 여기 있는 요 렌즈형 은하가 그것의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은 요러한 허블의 얘기, 이렇게 이 허블이 제시한 은하의 분류 체계는 요 은하의 진화 순서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과거에 다수 기니디 중에서 하나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잘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선 한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 실제로 보면서 은하들 한번 직접 우리가 허블이 했던 거랑 똑같이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184쪽에 있는 요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확대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교과서 꺼내서 거기다 필기하면서 봐야 해요. 나중에 이게 뭔 은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같이 필기해 놓읍시다. 자, 여기 있는 은하들의 이름이 NGC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보통 은하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NGC 한 다음에 이러한 번호를 붙여서 은하의 이름을 매깁니다. 혹은 M 하고선 뒤에 번호를 예를 들어서 31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붙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은하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NGC 205라는 은하인데 자, 일단 은하를 우리가 겉보기에 어떤 은하인지 일단 나선팔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나선팔 보이나요? 나선팔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떠한 불규칙적인 모양도 아닙니다. 무슨 은하겠어요? 그렇죠. 타원 은하입니다. 그래서 가에 있는 은하는 타원 은하예요. 자, 나은하로 넘어갈게요. 나은하 한번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이는 이러한 나선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선은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선은하 중에서도 정상나선은하일까 막대 나선은하일까 라고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 사실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희미하게 여기 막대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것은요 막대 나선은하입니다. 막대 나선은하. 자, 그 다음 다 그림 한번 볼게요. 다 그림도 사실은 옆면에서 본 거라서 애매하지만요. 얘의 경우가 바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렌즈형 은하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면 마치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것은 나선 팔은 없다. 원반은 있지만 나선 팔은 없기 때문에 렌즈형 은하입니다. 자, 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바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은하겠어요? 그쵸. 막대 나선 은하겠죠.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일단은 나선팔의 경우가 존재를 하고 여기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막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는요. 마도 잘 분류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막대 나선 은하예요. 지금 여기에 나선팔들 보이고 막대 구조 희미하게 보이죠. 자, 바 그림의 경우에는 나선팔이 있는 걸 보니 나선 은하인데 여기 중심부에 있는 중앙팽대부에 지금 막대 구조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 은하의 경우에는 정상나선 은하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 한번 볼게요. 요 사 그림 보면 어떠한 구조가 보이나요? 아니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다 해서 불규칙 은하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선생님이 쓰는 대로 따라 쓰지 말고 한번 먼저 본인이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보면 지금 누가 봐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류하기 쉬울 것 같은데 동그란 모양이죠. 타원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타원 은하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타원은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에 가까워서 거의 2제로 혹은 2원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동그란 타원은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프린트에서도 한번 구분을 해보는 그런 과정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해서 보면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은하 ABC를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한 것이다. 해서 A, B, C가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 먼저 한번 여기다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판단해 보았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서 먼저 판단을 해보라는 이유는 문제에서 그림만 주고선 여러분들이 은하를 구분할 수 있게끔 물어봅니다. 기억하고선 A는 뭐 무슨 은하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A는 지금 어떠한 형태가 없는 불규칙 은하이죠. 불규칙 은하. 그 다음에 B 한번 보면요. 요건 누가 봐도 나선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 나선 은하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막대 구조 있는 거 보이나요? 막대 나선 은하인 겁니다. 자, C 한번 볼게요. C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동그란 요러한 타원 은하이겠죠. 아이고, 타원 은하.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타원 은하의 경우 성간물질 많다고 했나요? 적다고 했나요? 그렇죠.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간물질이 적으니까 새로 탄생하는 별들의 경우가 적고, 새로 탄생하는 별들의 경우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M30이라든가 M49 같은 이러한 것들이 타원 은하입니다. 자, 두 번째, 나선 은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선 은하의 경우에는 중앙 팽대부, 그리고 헤일로의 경우에는 성간물질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마찬가지로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선팔은 반면에 비교적 성간물질이 많아서 새로 탄생하는 별들도 많고 그래서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대표적인 나선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그림 보면 뒤에 잘 안 보이지만 요 뒤에 있는 요거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앙 팽대부가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이고요. 우리 은하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불규칙 은하의 경우 특징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은하는 타원 은하, 나선 은하보다도 가장 성간물질의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장 젊은 별들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에 여기 NGC 1427A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의 경우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이고요.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 꼭 정리를 혼자서 해보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허블의 법칙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로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해서 한번 은하를 분류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꼭 이거 들었으면 바로 복습하는 시간 단 30분이라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서 분류하지 못하는 특이한 은하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요 특이 은하에 대한 내용 배우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습하는 시간 가지세요. 수고하셨습니다.